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2.3%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사실상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술적인 반등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이런 상승이 뭐 특별하게 뭐 기쁘다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지만서도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은 나중에 눌러주셔도 되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만 잠깐 터치하고 가면은 코스피 괜찮았습니다. 코스닥도 괜찮고 코스피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도 전체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주 좀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준 시장이었지만 일단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잖아요. 포스코 주가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 희망 히어로를 굉장히 강하게 돌려줍니다. 지금이 막 저점 구간이다, 뭐 지금이 이제 뭐 추가 매수할 절호의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또 일부 채널에서는 이 2차 전지를 조금 지금 더 담았다라고 하는 채널도 몇 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로만 담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계좌에 담은 건지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께서 믿고 안 믿고는 좀 자유롭긴 하지만 장 선생이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 또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왜냐면 결국에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링스를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종목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와 향후 업황 같은 것들을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밸류적으로는 싸긴 하지만 사실 주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시장에서 매력도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양해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제가 영상 브리핑을 드릴 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오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부 유튜버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지금 안 좋아요 하면 안 좋다고 쭉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채널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 채널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장기적으로 뭐 너무 좋고 막 실적 뭐 턴어라운드 할 거고 이렇게 좋게 긍정회로만 엄청나게 풀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색깔을 둘 다 띄고 있는 채널이잖아요. 좋은 건 좋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뭐 이게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혼란이 오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의 판단을 조금 따라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따를 거냐면 지금 브리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나 하려고 해요. 장 선생 또한 이제 방향성, 영상을 브리핑 드리는데 이제 방향성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원하는 방향의 투표를 요청을 조금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1번이나 2번, 뭐 현실적인 브리핑이 좋냐, 뭐 아니면 좀 좋은 쪽으로 브리핑하는 게 좋냐에 따라서 브리핑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현실적인 브리핑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쓴소리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은 여러분들도 혼내기도 할 겁니다. 이건 어떤 방향으로 혼낼 거냐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고집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나는 무조건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로만 수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자금들 시장에서 굴리지 않고 포스코 물 타는 데만 집중을 할 거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께도 같이 혼내기도 할 겁니다. 왜? 결국에 이 주식이라 함은 이 시장 속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하나만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이랑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결국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랑 똑같아요. 오늘 이게 좋았던 게 내일은 안 좋을 수 있고 오늘 안 좋았던 게 내일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포스코에만 고집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혼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브리핑하는 거를 좀 원한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장기 투자에 버티기 좋은 이야기들만 해드릴 겁니다. 왜? 어쨌든 장기 투자하면 올라갈 거긴 한 주식이니까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뭐 듣기 좋은 약간 입맛에 맞는 그런 쪽으로 브리핑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좀 자유롭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투표할 수 있는 그 설문 링크를 따로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서 제출을 하시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좀 조사를 해볼게요. 조사를 하고 나오는 수에 따라서 브리핑 방향을 조금 어,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포스코홀딩스 장 선생은 왜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되냐고 계속 외치는 걸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딱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어제 기준으로 저점이다 하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날 뒤로 오늘 2% 정도가 상승을 하니까 분명 저한테 야, 네가 매수하지 말랬는데 올라갔지 않았냐라고 따지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거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2차전지 다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이벤트가 나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할 때는 언제냐? 반드시 추세를 돌려주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 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포스코홀딩스는 전체적으로 긴 시계열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때까지는 상승 추세였죠. 근데 이때부터는 하락 추세였던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했고,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 신저가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는 놈은 이유가 있어서 계속 가는 거고, 내리는 놈은 이유가 있어서 다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 종목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죠. 걔가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뚫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내려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스코홀딩스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 상태로만 딱 보면 그렇다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저도 포스코를 좋게 보기 때문에 저도 직접 매수를 과거에 했었던 거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신저가 종목보다 이 신고가 종목이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매수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포스코가 연일 신고가 달성하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익숙히 아시는 이때 이 구간에 리튬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전망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기차 수요에 대한 전망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2차 전지를 매수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던 건데, 사실 이 구간 때부터는 리튬에 대한 가격이 실질적으로는 다운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다운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 주가도 하락의 이유를 찾아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매년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락에 대한 이유가.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이유가 결국에는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의 이유가 시장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등장할 때 장 선생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이제부터는 반등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라고 브리핑 드릴 때 그때 매수 의견을 조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둘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딱 책정을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요 두 가지의 공통점, 무조건적으로 시장에서 점 찍어주는 섹터와 종목을 거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점 찍어주는 지금 섹터 뭐 있습니까? 로봇 지금 하나 있죠. 로봇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조선 있죠. 조선 매일 잘 가잖아요. 이 두 가지의 섹터, 그 중에서 각각 맡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은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이미 다 좋아진 거 말고 이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주목 섹터, 아니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것들, 시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파생 섹터들 있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과거에 AI 반도체가 떴을 때 이때 AI 반도체 굉장히 좋아졌었죠. D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디바이스 AI 막 이렇게 좋아졌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게 전력 설비입니다. 결국에 AI가 발전이 되면서 이게 전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파생 섹터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데, 결국 조선 배값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실적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24년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파생 섹터인 기자재 업체들이 또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삼광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포스코에 조금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포스코는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일단 가격이 고정이 돼서 횡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등이 되면은 좋아지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좋아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장 주목 섹터인가요? 포스코는 섹터가 두 가지로 나뉘죠. 철강과 2차원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생 섹터도 아니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당장에서는 장기 투자로 맞지 않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섹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향후에 포스코가 다시 돌아서게 된다면, 이 기준에 포스코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돼요? 수급이 강한 거. 그러니까 이때는 데이터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수급이 강한 섹터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정과 재료가 있는 것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번 주 초에는 로봇이 굉장히 강했었죠. 레인보로틱스 굉장히 강했었고, 로보티즈, LG랑 연관이 있는 로보티즈, 그런 애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매우 좋았습니다. 바이오 삼천당제약, 유한양행 이런 애들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 투자 비율보다는 장기 투자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 포스코는 장기 투자용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는 지금 추가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나서도 조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 선생이 운영하는 무료방 한번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좀 많이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구독자 3,000명 이벤트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료방에서 몇 분을 초대를 시켜드려서 텔레그램으로 단기간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텔레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안 보시는 분 비율도 한 50% 정도 됩니다. 이용을 잘 못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안 보시는 분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좀 서비스의 폭을 좀 넓혀보려고 해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뭐 카카오톡으로 받아보고 싶다, 뭐든 상관없다, 요 네 가지를 조금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맞춤형으로 조금 제공도 고려를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스코에 관한 정보 송신도 드리고 있고요. 장선생 픽 데일리 추천주 송신,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드리는 거고 없으면 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침 마감 시황 단 2번 송신 드릴 겁니다. 아침 8시 한 40분쯤에 장 개장 전에 전이 미국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분석해서 내용을 좀 읊어드리고, 그 다음에 마감하고 나서 한 4시쯤에 그때 마감한 한국장에 대한 이슈들, 그런 것들도 다 정리해서 딱 2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 내용 2개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더라도 한국장에서 트레이딩하기에, 매매 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무리 없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편한 수식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 많은 방법으로 좀 채택을 할 건데, 이제 회사 직원들이랑 좀 논의를 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가능하다면 개인 투표 해주신 것대로 맞춤형 제공도 좀 고려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적혀드렸듯이 100% 무료입니다. 3,000명 기념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하나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러한 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서 여러분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답변 회신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서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단 하락 폭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더 내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제가 장기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브리핑 드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빨리빨리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죠. 제 마음대로 주식이 됐으면 사실 힘들어 하지도 않았겠지만, 뭐 어쨌든 뭐 내가 매수한 주식이고 내가 브리핑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반등을 해서 수익 내는 그날까지 장선생은 보스콜린스 브리핑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